안녕하세요. 가수 박상민입니다.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듣는데요. 아침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이만한 프로그램이 진짜 없습니다. 공정하죠.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최고예요. 진짜 최고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 제작진들이나 황보선 씨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황출세라고 답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하는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예, 자 먼저 좀 여당 야당 좀 내부 상황 좀 봐야겠습니다. 먼저 여당 쪽이요. 초선 의원들 반성문 때문에 지금 뭐 내용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저 박수현 위원장님. 네, 예. 선거가 끝나고 또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결과를 안아들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회초리를 맞고 나면 당연히 반성문을 좀 진심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거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봐왔고 스스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이 반성문을 좀 질서 있고 냉정하게,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가혹하게 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 5명이 이제 그런 좀 냉정하고 가혹한 반성을 했고, 거기에서 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또 재선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주고받는 자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 가능하면 반성문은 좀 내부에서 좀 질서 있게 잘 쓰고,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초선 의원 5명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기왕에 당의 비대위가 짧게 기간이 이어지겠지만 이 기간에 좀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종합적이고 질서 있는 목소리를 정리하기 위한 백서 작성 TF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종합적으로 잘 반성문을 써서 국민께 질서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보았습니다. 백서 작성 TF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그러면 검토 실제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인터뷰에 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당에 말씀을 제가 드려보기도 하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냉정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를 고민할 겁니다. 어쨌든 요거 당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초선 오적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게 을사오적에서 빗댄 말 아닙니까? 이게 매국노들. 네, 그렇겠죠.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쓴 거 보니 일부 당원들의 어떤 분노에 가까운 의견 표출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되게 우리가 코끼리를 다 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예.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아이고 이게 가늘고 부드럽고 길더라,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할 거고,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튼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코끼리 꼬리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듣던 대로는 등치도 작고 이게 가늘고 요렇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반성을 제대로 하고 국민께 도리를 다하는 길은 그러한 목소리들을 모아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이 어떻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반성문일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질서 있고 냉정하고 그러나 내용은 정말 가혹하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질서 있는 반성, 이것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질서 있는 반성이요. 김연아 위원님, 상대당이지만 이 지금 상황 좀 논평 좀 해보신다면요. 네, 선거를 끝나고 나면 특히 진 선거를 한 쪽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과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뉴스를 통해서 민주당 상황을 좀 전해 들으면서
초선들이 조금 더 일찍 저런 목소리를 냈었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동시에 선거를 끝내고 나서도 저런 목소리에 또 저것을 반대하는 모적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서 또 굉장히 호되게 몰아세우는 그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서 저들이 왜 선거 전에 독자적인 발언을 내지 못했을까, 또 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조금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박소연 위원장님.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한테 근데 이분은 사실 보통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얘기할 때 이제 친문으로 얘기를 하고요. 좀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인데 초선 의원들을 잘못 가르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예. 이거 참 예. 하여튼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예. 그런 것들이 당내에 일반화된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일부 이제 지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질서 있게 잘 정리해내고 국민께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도 김연아 위원님, 네. 초선 의원들이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른바 영남당 당 논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잘한 얘기입니까? 초선 의원들이 좀.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야 할 거 없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죠.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전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일부에서만 저희가 원내 입성을 했고, 나머지는 진짜 무참히 선거에서 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 구성으로만 보면 초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영남당 또는 TK당, PK당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책임당원 구성을 보더라도 확실히 TK나 PK 쪽의 책임당원들의 구성이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한 5년 동안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가운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다는 것에 초선 의원들께서 기쁨 반, 또 우려 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민심, 또 우리가 원내가 많이 확보되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 안에서 지역적 비중으로나 또는 선수를 봤을 때 굉장히 주도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속 뭔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은 균형된 시각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적 한계를 좀 벗어나 보자. 또 저는 초선, 대선, 3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을 빗대서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초선들 교육을 잘못시켰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국회 생활을 해봤지만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느끼는 건데, 요즘은 어른이 아이들한테 또는 후배들한테 일방적으로 뭐를 가르친다고 그런 것들이 전수되고 교육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앞선 자들이, 기득권들이, 선배들이, 어른들이 삶으로 보여줘야지만 후배들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추종하는 것, 또 그 가운데 자기들의 새로운 것들을 기득권에게 또 소개하고 같이 하자고 이끄는 이런 서로 주고받는 성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또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내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예.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양당 여야 당 조직 정비 하는데요. 먼저 사실
여당 쪽은 지금 보니까 바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를테면 최고위원을 뽑는 것 자체를 보니까 아예 다음 달 2일에 그 전당대회에서 뽑는 걸로 좀 바꿨지 않습니까? 네, 박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원래 이제 최고위원은 임기가 1년이 더 남았죠. 예, 더 예. 남았는데 사실 이제 큰 선거의 결과 때문에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저희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의 거리 시에는 예. 이것을 전체 당원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중앙위원회에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당규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것이 워낙 큰 그 충격적인 패배이고요. 그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전 예. 당원의 투표로 네네. 뽑는 것이 여러 가지 정당성을 부여하고 앞으로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길 아니겠냐라고 하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뽑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되었고요. 어제 그 비대위에서 그러한 것들이 수용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상시국에 전 당원의 뜻을 묻는 것, 그래서 네. 어떤 당원의 뜻에 의한 힘을 지도부가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아주 잘 결정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지금 당 대표 두고요.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 지도 체제냐, 아니면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분산시키는 권한을 집단 지도 체제냐, 이 둘러싼 논쟁이 좀 있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걸 좀 의원님. 바꿔보자는, 네. 바꿔보자는 일부 의견이 있고요. 예, 예. 이제 이것은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예.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당대회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너무 긴박하게 전당대회 날짜가 잡히면 성사되기 어렵고요. 지도체제를 변경하는 게. 또 지도체제를 좀 변경하면서 전당대회를 미루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내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합의의 기준이 뭐냐라고 보면 이미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정치권은 내년 대선과 지선으로 시간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 저희가 당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보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지도체제를 빨리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김종인 위원장님이 안 계신 네. 조영 원내대표 대행체제의 비대위가 첫 회의를 갖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그러한 얘기들이 하나하나씩 논의되고 또 전개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네, 아직 예. 떠나셨고요. 지금 예. 당장 그런 얘기를 보여지는 않지만 네네. 저희 내부에서 그 사무직 직원들이 위원장님께 편지를 쓴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예. 이렇게 당 사무 직원들이 위원장님 또 당대표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적이 굉장히 오래간만이다라고 해서 네네. 저희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내부에 선물하고 가신 많은 것들을 사실은 좀 계속 계승해서 이 분위기를 당의 혁신과 성장의 에너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또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왜 나온 것입니까, 이거? 예. 이제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시는 예, 가운데에서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던 날 안철수 후보가 오셔서 축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야권의 승리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김종인 위원장께서 약간 분노하셨던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예. 이제 저희 경선 과정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과정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전 국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또 설문조사에 의해서 경선 방식을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런 과정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본인께서 처음에 야권 통합이라는 이슈를 이제 꺼내시면서 축하 자리에 오셔서까지 그것을 거론한 것에 대한 그쪽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바로 전까지 우리 비대위원장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후보를 만들고 자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발언이 우리가 또다시 자강보다는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습성으로 돌아갈까봐 일침을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번엔 박수현 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제 안 대표한테는 이렇게 순서를 하는데도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뭐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걸 뭐 러브콜이라고까지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요. 예. 좀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활동을 해보셔서 그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정치적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알죠. 아마 뭐 정말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른 어떤 정치 세력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윤석열 전 총장 개인에 대한 주목보다는 김종인 대표가 어떤 정치판의 새로운 판짜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중에 윤석열 전 총장도 그중에 뭐 작은 n분의 1 정도 되는 것이고 예, 예. 이 물건이 될까 하는 것을 지켜보겠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아직 현상으로 굳어지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문제를 좀 바람밖에 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상으로 보고 거기에 주목해서 보고 그럴 정도의 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요소라고 이제 하나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 포함해서 전체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근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아마 외부로부터 강한 또 큰 청구서들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예. 우선 안철수 대표로부터 큰 청구서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제대로 정선하지 못할 때 그 국민의힘 지도력에 이제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길 것이 혼란이 생길 텐데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김종인 대표가 다시 야권 재편에 그런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연아 의원님, 그 이른바 야권 빅텐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보니까 뭐 좀 신중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보니까요. 합당 부분을 국민의당과.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합당 논의는 예.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온 이슈였는데요. 예. 그때도 이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당원들의 뜻을 물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네. 서울시장이 되고 당원들의 뜻을 물어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네요. 근데- 크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안 됐고요. 네, 안 됐고 예.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의당이 지금 뭔가 합당 얘기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뭐 당의 일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분들의 어떤 그런 좀 조바심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는 그 당시부터도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거다 또는 뭐 약속을 꼭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기획수사 의혹이요.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울산 사건은 명백한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전 울산시장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종석 개입 물증 확인했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이거는 박수현 위원장님. 예, 우선 이 울산 사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기현 의원께서 울산시장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예. 이 백만 울산 시민의 아주 오랜 수건이었던 공공병원 이걸 설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2018년 5월 28일 날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산재병원 설립 예타 탈락이 발표된 것이죠. 그러자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은 이것이 자기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 자기가 신청한 이 산재모 병원인데 이 병원의 그 경제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뭐 쉽게 얘기하면 조작해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탈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재모 병원은요, 2013년부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이 돼 왔는데 계속 이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안 된 이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돌립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자 이제 5월 28일 날 이게 이제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께서 즉시 뭐를 하냐면 이게 뭔가 자신들이 그 전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든지 이것이 산업재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진과 원전 사고 등 복합재해 병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경제성 분석인데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잖아요. 근데 이 편익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즉시 발표를 하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저희가 2018년 10월 달에 이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요. 이 지역 17개 광역 시도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2-3건씩 올려봐라라고 추천을 받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2009년 2월에 이 울산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공공병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또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금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합해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이것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기현 시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산업재해 공공병원, 다시 말해서 김기현 시장의 그런 소망을 담는 쪽으로 이것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계획해서 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17개 시도의 예타면제사 발표한 거를 전부 다 그 당시 시도지사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청와대가 다 개입했단 말입니까? 예. 김기현 시장께서 예.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에 낙선한 것은 아쉽지만 국가가 그렇게 쉽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연아님 의견 주십시오. 네, 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비단 예타 면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수사가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고 얼마 전에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 실장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게 비서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가. 또 그러면서 결국 비서관 하나 기소하는 것으로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양쪽의 주장이 팽배하고 또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 수사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조금 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해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박수현 의원님 아까 뭐 예타 면제 전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각 지역에 선거 개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번에 부산 선거에 그 가덕도 봉황 관련해서 대통령이 내려가시고 해당 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고 또 부처가 의견을 바꾸는 걸 보면서 그게 정말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정말 그 열정적인 모습과 좀 정상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 지금 드러난 것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